장자의 이 얘기들을 너무 그냥 장자만의,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뭐 이런 거로 이해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장자가 여기서 얘기했던 홀륜의 세계, 초월의 세계라는 것은 현실 속에 그게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중용에서 얘기하는 미발의 중에서를 통해서 열리는 천리의 세계,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자가 지금 소요유와 재물론에서 얘기하는 이것들, 이거를 너무 특별한 것으로 자꾸만 보다 보면 그러고서 육아에서 얘기하는 미발의 중과 천리와 전혀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거로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장자의 이 얘기들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고립돼서 이제 이 장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 하는 거로 그냥 그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중용의 미발의 중과 천리와 연관을 시킨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중용의 미발의 중, 천리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거는 윤리적인 거다, 도덕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하고는 전혀 같지 않다, 이렇게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윤리적인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미발의 중, 천리 속에는. 그렇지만 그 미발의 중, 천리 속에는 여기서 지금 장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홀륜을 담고 있습니다. 홀륜을 담고 있는 미발의 중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이 얘기들을 송대 성리학자들 항상 장자를 즐겁게 많이 읽었고요. 퇴계 선생도 많이 읽었다고 그러고요. 항상 마음에 품고 그 리와 미발의 중을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구나, 이런 시각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장자를 저처럼 이제 유학을 공부하면서 장자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효용이 있다고 할까요? 장자 전공하신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기동 선생님께서도 홀륜을 얘기하시면서 이거를 유가적인 그 중용의 미발의 중과 천리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 그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분리시키면 장자가 오히려 장자로서 살질 못해요. 수많은 우리 선배 유학자들, 조선시대, 그 다음에 중국의 유학자들, 주자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장자를 유가적인 생각과 연관시켜서, 특히 미발의 중, 리, 천리 이런 개념들과 연관시켜서 그거를 오히려 더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생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미에서 장자를 애독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박세당의 주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박세당, 그래서 제가 박세당 주를 자꾸만 사셨네. 네. 네. 자, 그러면 재물론 처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병주 선생님 이거
책에서 이제 요 장자의 이런 재물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읽어드릴 부분을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의 제1장은 난각자기와 안성자유의 긴 대화로 진행되는데, 이는 지전지구가 지적한 것처럼 도가사상의 역사적 전개의 개막을 고하는 기념비적 문담이라고 평가할 만이다. 이 도가사상, 이 안병주 선생님은 이 성균관대 교수셨는데요. 이기동 선생님의 스승이죠. 지도 교수신데, 이 지금 재물론이 도가사상의 역사적 전개를 고하는 기념비적 문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지금 아주 극찬하셨어요. 이 문답은 장자를 비롯한 도가의 재문헌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시에 가장 난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가득 차 있다. 찬사를 있는 대로 지금 가장 아름다운 문장, 가장 난해하고 가장 이른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제물로는 장자가 직접 쓰지 않았냐, 소유하고 제물로는 장자가 직접 쓰지 않았냐,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1장 도입부의 쥐례에 대한 다채롭고도 리얼한 표현은 왕안중이 책을 덮고 있어도 바람소리가 윙윙 들리는 듯하다고 감탄할 만큼 뛰어난 문학적 표현이며, 명말의 방이지가 한편의 천풍부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음악적일 뿐만 아니라 숱한 아류작을 낳았다는 점에서 고금을 통틀어 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문장이라 할 만하다. 이 장자의 재물론이 말이죠,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후대 문장가들한테 막 그 땅에서 바람소리 나는 것들을 지금 막 묘사하는 그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한문 많이 안 하신 요새 현대인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일종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구성된 소설, 시, 이런 걸 읽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이 편들이. 재물론에서 돈은 일이며 또 무로서 인간의 지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안병주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재물론에서 돈은 일이며 무로 표현돼요. 근데 인간의 지로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요거는 안병주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이후 도가사상의 다양한 전개는 이 편에 나온 논의를 확대 심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하다. 이 이후의 장자 얘기들은 전부 이 재물론을 재탕 삼탕 튀긴 거다 이거예요. 핵심은 재물론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무 이제 리허설이 길었죠. 제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행을, 책들을 전부 이기동 선생님 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진행을 이기동 선생님 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끊어 읽는 거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난곽작이 은괴의 좌하야 앙천이 허후대 탑원 사상기우러라. 난곽작이라는 사람이 괴는 이제 안석입니다. 왜 옛날 분들은 이제 앉을 때 옆에 기대는 그런 것이 있죠.
턱받이 뭐 이런 거. 그 턱받이에 귀대서 안석에 귀대서 앉아 있는데 난곽작이라는 사람이 안석에 기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부터 벌써 비상합니다. 이 곽이 뭐냐면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곽에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바깥을 곽이라고 합니다.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임금과 이런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운타운이죠. 여기 아주 도시죠. 그다음 그 이 바깥에 이제 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깥의 지역에는 누가 사냐? 보통 평민이나 천민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남곽작이 남쪽의 곽에 사는 작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신분이 평민이나 천민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곽작이. 근데 남곽작이가 안석에 이렇게 기대서 앉아 있는데 앙천이 허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는데 탑은 사상기오르라. 탑이라는 건 이제 멍하니, 사는 뭐뭐와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멍하니 마치 상기우, 자기 짝을, 우가 짝입니다. 짝을 잃어버린 것 같아. 자기 짝 부인이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툭 앉아있다는 겁니다. 멍하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안성자유가, 자, 안성자유도 이제 자유는 공자 제자 중에 논어를 읽어보면 자유가 있죠. 근데 그 자유냐 아니냐, 요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안성이죠. 성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신분인데 여기서 뭐로 상징되냐? 오히려 제자예요. 남곽자기가 천민인데 스승이고, 이런 설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민인데 스승이고 귀족인데 제자야. 안성자유가 입시오 전하니 서서 시는 이제 시중 드는 거죠. 호전, 그 남곽자기 앞에서 서서 시중을 들고 있다. 안성자유가. 그러면서 안성자유가 말하기를 하거후, 직역하면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쩐 일이십니까? 어째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남곽자기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앙천이 허허하되 하늘을 보고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마치 자기 짝을 잃어버린 듯이 멍하니 서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전에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면, 어제는 총기가 반짝반짝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멍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하고, 어째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거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뜻입니다. 형은 고가사여 고목이면, 형체가, 선생님의 지금 형체가 가사여 고목, 마른 나무와 같고, 이 심은 고가사여 사회오인조, 마음은 사회, 회가 재입니다. 꺼진 재는 생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모습이, 어제는 생기가 있고 뭘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더니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마치 죽은 재 같아. 어째 갑자기 이렇게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지금 안성자유가 무슨 금지 은괴자는 비석지 은괴자야로소이다. 지금 안석을 기대고 있는 사람은 요 은자가 기댈 은자예요. 보통은 은자가 숨기다, 은밀하다 이럴 뜻으로 쓰이는데 기댈 은자도 됩니다. 그래서 안석에 지금 기대고 있는 이 분은 비석지 은괴자. 어제 여기 앉아있던 요 선생님이 아니네요. 이도 선생님 책이 이제 요까지죠. 요까지 일단 하셔서 이도 선생님의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자기의 몸과 다른 것을 구별하여 자기의 모습에 집착한다. 그러나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몸과 다른 물체와의 구별이 없어진다. 마른 나무 토막과도 같고 길가에 뒹굴고 있는 돌멩이와도 같다.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늘 욕심의 불길이 타오른다.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의 불길은 한시도 치지 않고 타오른다. 그래서 사람은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끌고 다니는 고달픈 존재가 된다. 그러나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남보다 많은 재산, 남보다 많은 권력, 남보다 많은 명예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욕심의 불길이 꺼지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다. 장자는 이러한 상태를 타버린 죄라고 표현했다. 사회라고 표현했죠. 사회, 고목 사회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난곽작이라는 사람이 고목 사회, 메마른 나무, 타버린 재처럼 있는 모습을 보고 안성자유가 깜짝 놀라는데 장자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이게 본래의 모습이다. 자기의 욕심을 버려버리고 자연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는 혼연한 모습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기왈, 자기는 이제 난곽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안성자유가 제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말하기를, 난곽자기가 말하기를 언아. 자유의 이름이 언이라는 거예요. 자유는 자겠죠. 자유의 이름이 언. 근데 논어에서도 그 자유의 이름이 언입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언아 불역 선호와 좋지 아니한가 그런 얘기죠. 네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오죠. 이 문지예요. 요 앞에 이는 너라는 뜻하고 같이 쓰입니다. 너의 물음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확 달라졌습니까? 하는 이 물음. 그 유심하게 나를 보는구나 이거죠. 금자의 오상하하니 지금 나는 상하 나를 잃어버렸다. 여는 지지와 너는 그거를 알았냐? 하고 지금 묻는 거야. 나는 지금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너는 그거 알아차렸니? 그러니.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근데 너는 그걸 알았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 엉뚱한 얘기예요. 염은 일례하고 이 밈은 지례하며 염은 지례하고 이 밈은 천례인저. 이 밈은 천례부인저. 너는 일례, 례가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는 소리. 그래서 퉁소 소리 같은 게 일례예요. 례. 사람이 부는 퉁소 소리가 일례입니다. 너는 사람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었으나 이 밈은 지례하며 지례, 땅이 내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는 염은 지례하고 너는 땅이 내는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이 밈은 천례부인저. 요 천례가 지금 여기 핵심입니다. 땅이 내는 소리를 들었어도 하늘이 내는 소리 천례는 듣지 못했을 것인저. 자, 이상하죠? 지금 나는 상하를 얘기하다가 상하 밑줄 치세요. 이거 중요한 상하,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상하를 얘기하다가 너 그거 알아봤니?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뒤에 한참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 상하와 천례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욕구, 욕망 이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이게 사실은 어떤 상태다? 천례의 상태다. 그래서 남각자기는 내가 지금 상하의 상태인데 너 그거 알았냐? 이 상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례, 지례, 천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유가 묻죠. 자유왈. 요거에 대해서 이기동 선생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이란 의식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의 귀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만든 소리를 들으며 사람이 의미를 부여한 소리만 듣도록 훈련된다. 물론 다른 사람과 말을 주고받아야 살아갈 수 있으며 때로 음악회에 참석하여 사람이 만든 음악 소리를 들어야 살아갈 수 있다. 아무도 없는 산 속에 혼자 있게 되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며 외롭고 심심하다. 그러나 사람이 나라는 의식에서 벗어나면 이미 그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므로 그는 혼자가 아니다. 산천에 가득히 존재하는 만물이 모두 친구가 되어 그들의 소리가 다 귀에 들어온다. 산천에 가득한 소리가 그대로 대조화를 연출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소리에 갇혀버릴 때 이 연주곡은 잡음으로 바뀌고 만다. 이기동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하셨네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유가 그래서 물었어요. 자, 이 상하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뢰, 천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례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왈 간문기방하노이다. 감히 그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맞죠? 감히 자, 지뢰, 천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왈 부 대괴 애기 기명위풍이니 대저 대괴, 괴라고 하면 이게 괴가 땅덩어리 괴자입니다. 큰 땅덩어리가 애기, 그 기를 숨쉰다 이런 얘기입니다. 숨을 쉬면 그것을 일컬어 바람이라고 한다. 기명위풍이다. 큰 대지가 숨을 쉬면 바람이 나오는 게 사실은 대지가 숨을 쉬는 거라는 거예요. 시유 무작위언정. 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바람이 일어나기만 하면 대지 속에 있는 만규 노하나니 규가 구멍규자입니다. 수많은 구멍이 노한다. 수많은 구멍이 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많은 구멍에 소리가 막 난다는 얘기예요. 요 노자 힘차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소요유편에서도 왜 붕새가 하늘로 날려고 할 때 이 노자를 쓰죠. 노이상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로 높이 날아갈 때 여기서도 지금 노호라고 합니다. 만 가지 구멍이 막 소리를 내는 걸 노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는 너라는 뜻입니다. 너는 독 불문지 료료호와 그 료료가 여기서는 윙윙거리는 소리예요. 그 윙윙대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살림지 외최 대목 백이지 규혈이 살림지 외최 살림 산과 수풀이 외최 왜? 막 그 두려울 정도로 그냥 산들이 강원도 뭐 이런 데 가보면 산들이 그냥 쫙쫙 서 있는 걸 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깎아지른 듯이 막 있는 모습입니다. 산과 수풀이 깎아지는 듯이 있는데 그 속에 대목 백위지 규혈이 큰 나무 위라는 건 이제 이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백위니까 100명이 이렇게 100명이 아름드리 나무 그렇게 큰 100명의 아름드리 나무의 큰 나무의 규가 이게 구멍이라는 뜻이죠. 혈도 구멍이죠. 근데 규는 이제 작은 구멍이라 하면 혈은 큰 구멍, 작고 큰 구멍. 그런 큰 나무니까 작고 큰 구멍이 곳곳에 있겠죠. 큰 구멍이
작고 큰 구멍이 사비하며 마치 귀 같으며 사구하며 입 같으며 사이하며 귀 같으며 사계하며 이 개는 이제 가로 이렇게 질러서 이렇게 가로지른 나무 같으며 사권하며 이 권자가 나무로 만든 그 밥그릇 나무 그릇 같고 구는 이제 절구 구자입니다. 절구 같기도 하고 와는 이제 웅덩이에요. 깊은 웅덩이를 와라고 그러고 사와자하며 깊은 웅덩이 같기도 하고 오는 이제 원래는 더러울 오자인데 얕은 웅덩이를 오라고 한답니다. 그런 갖가지 종류 큰 나무들 이런들 속에 막 갖가지 종류의 구멍들이 막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나무도 많은데 그 속에 구멍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청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 그게 생략된 거예요. 바람이 불어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구멍들이 있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격자와 격렬하게 나오는 바람 소리와 효자와 이 효자는 화살이 쌩쌩 날아다니는 소리예요. 효자와 질자와 질타하는 소리 같은 소리. 흡자, 뭘 막 흑흑 들어 마시는 듯한 소리. 규자, 막 부르짖는 소리. 그다음에 호자, 막 볼멘 듯한 소리. 요자, 웃는 듯한 소리. 교자, 귀여운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 전자창우어든 이 수자창우하야. 이 우자가 똑같은 우자예요. 우인데 앞에 있는 것이 윙윙 되면 뒤에 있는 것이 웅웅 되고 윙윙 웅 왕왕 웅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자와 같은 발음이면서 서로 다른 앞에서 윙윙 되면 뒤에서 웅 돼. 그래서 갖가지 종류 바람이 불면서 숲속에서 앞에 게 웅되면 뒤에 게 웅되고 영풍즉 소하고 영풍은 산들바람입니다. 산들바람이 살살살 불면 조그맣게 조화를 이룬다는 건 그런 거기에 맞는 소리들이 다 난다는 거죠. 표풍즉 대화예요. 표풍은 사나운 회오리 바람 이런 것들이 불면 크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대화. 크게 조화를 이룬 각가지 구멍에서 다 소리가 나니까. 그러다가 려풍이 제하면 려가 이 사나울 여자죠. 사나운 바람이 딱 잦아들면 그러니 즉 중규 위허하나니 그 수많은 구멍들이 텅 비게 됩니다. 너는 독 불견 지조조호와 너는 앞에 조조하고 뒤에 조조하고 똑같이 조 발음입니다. 근데 앞에 조는 살랑살랑 거리는 거고 뒤에 조는
앞에 조는 흔들흔들거리는 거고 뒤에 조는 살랑살랑거리는 거. 너는 그 살랑살랑 흔들흔들거리는 그 모습들을 못 봤느냐? 조용해지면 바람이 지나간 뒤에 나뭇가지들이 살랑살랑 흔들흔들 되는 모습을 못 봤느냐? 조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각자기가 얘기한 것들은 전부 뭐예요? 사실은 지뢰를 얘기한 거죠. 지뢰. 땅의 소리들. 땅에 있는 나무들이 나는 소리들. 자, 그랬더니 요거에 대해서 이기동 선생님의 해설은 간단합니다. 바람이 불 때는 지상의 모든 구멍들이 그 바람에 응하여 소리를 낸다. 마치 모든 악기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 우리 박세란 선생님도 해설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다른 분들의 해설만 쭉 인용을 해놨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유가 말했습니다. 지뢰 즉 중규시이요. 지뢰, 땅에서 나는 소리들. 이거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수많은 구멍들, 이게 지뢰죠 뭐. 그러니. 근데 일례, 사람이 내는 소리는 비죽이 시이어니와, 비죽이라는 건 이제 대나무로 만든 퉁소,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죠. 근데 간문철례하노이다. 철례를 묻겠습니다. 철례는 뭡니까? 하늘이 내는 소리. 그랬더니 자기왈 치만부동 하나 이 사기 자기야언을 한기 자취하니 노자 기수야. 자기가 말하기를 이 부는 거. 그 아까 지금 위에서 지금 얘기했지만 부는 것이 수없이 다르죠. 구멍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소리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전부 자기야. 기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야. 자자가 뭐뭐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로부터 말미암고 자기 구멍 갖고 있는 그 구멍에 따라 소리를 다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 함기 자체야. 전부 스스로 취한 거야. 내 구멍이 요만하면 요만하게 나오고 내 구멍이 조만하면 조만하게 나오고 함기 자취야. 스스로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노자기수야. 여기서 노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노하게 하는 거, 불게 하는 거. 바람이 불어야 이게 그 자기 구멍대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노자,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누구냐 지금 그런 얘기. 여진영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바쁘셨어요 그동안에? 예, 그래서 늦게 좀 끝나가지고요. 그러셨구나. 아이고.
지금 장자 책 갖고 계시죠? 예, 예. 재물론 지금 막 들어갔는데 이기동 선생님 책 갖고 계신가요? 예, 예. 제가 갖고 있는 이기동 선생님 책 옛날 건데 이건 66쪽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몇 페이지죠? 79페이지요. 예. 79쪽? 79쪽. 새로 나온 책은 79쪽이고 저는 이제 옛날 걸 갖고 있는데 66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 요 노자 기수야예요. 노자가 바로 소리나게 하는 거죠. 소리나게 하는 자는 누구냐? 근데 요거를 지금 해석하는 방법이, 요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안병주 선생님 책에서 자세하게 지금 써놨는데요. 이 전의 주, 전의 주 중에서 그 여러 주 중에서 제일 그 맨 먼저 나온 주가 곽상의 주입니다. 장자에 대한 주가 곽상. 근데 곽상은 요 노자 기수야를 어떻게 해석했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그것이 생하여 나오도록 하는 원인이 따로 없이 자생한다. 이것이 천도이다. 라고 하고 또 물은 각각 자득할 따름이다. 누가 그것을 그렇도록 소리나게 주재하는가? 이것은 천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곽상은 주제가 따로 없이 모두가 자기 원인에 의해서 자생자화하는 것으로 보는 그 곽상주의 주석에 따르면 이 뒷 문장에 이제 진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유전 변화와는 현상계의 밖에 따로 실제하는 주제자로 보지 않고 그냥 자연, 저절로 그러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런 곽상의 해석을 현대의 주석에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현대의 주석 가운데서도 소리를 내게 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한 자는 있지 않다라고 하여 곽상의 해석을 따르는 역주가 있다. 또 곽상에 근거하여 장자의 도는 현상세계의 배후에 있는 주제가 아니라 변화의 흐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까지 말하고 장자를 중국 철학사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를 곽상식으로 장자를 해석하게 되면 기철학의 원류로 보고 있다. 기철학자로 보는 거예요. 장자를. 어떻게? 뒤에 하늘이 없다고 보면 이러면 기철학이 되고 뒤에 하늘이 없고 그냥 흐름 자체다. 노자가 누구냐? 그냥 내는 거지. 뭐 하늘이 그걸 불어낸 게 아니야. 하늘이라는 어떤 주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보면 이게 기철학이 된다. 그 이후에 장자 이후에 수많은 송대에 있던 기철학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편 이와 반대로 노자기수야의 반어문이 아닌 단순한 의문문으로 보고 하문에 보이는 기소사, 진군, 진제 같은 것을 암시하는 문장으로 이해하는 주석도 만만치 않게 많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읽은 이밀, 장자구이의 현토본이나 특히 박세당,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박세당의 주석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학자에 따라서는 곽상의 해석을 장자에 대한 반역으로까지 극언하는 경우도 있다. 곽상 이놈 새끼 이거 장자의 뜻을 완전히 왜곡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박세당과 같은 이런 해석가들 입장에서는 박세당은 사기자기 함기자치는 구멍이 있으면 곧 거기서 나는 소리가 있어 모든 물이 그 자체로는 스스로 취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 바람이 없다면 비록 구멍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람 소리가 날 수 없으니 그것은 본시 그렇도록 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자기수야에서 이게 노자를 하게 하는 하늘 시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노자기수야는 구멍이 소리나게 하는 것은 바람이고 바람은 곧 하늘의 소임을 말한다라고 박세당은 얘기한다. 라고 하여 천을 주제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박세당의 견해와 이 곽상의 견해가 크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세당의 견해를 다 읽었어요. 지금 박세당 주를 다 읽어보면 취만부동 76쪽입니다. 박세당 책 76쪽. 그 밑에 박세당하고 써 있죠. 76쪽에. 예. 네, 그거. 취는 소리라는 말과 같다. 취만부동은 사물의 소리가 만 가지로 같지 않다는 말이다. 사기자기 함기자치는 어떤 형체가 있으면 곧 그에 해당하는 소리가 있으니 사물은 자기에게서 그것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늘이 바람을 지니지 않았다면 비록 그 형체가 있더라도 그 소리를 취할 데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자가 본래 있는 것이다. 노자수야는 구멍들이 떨쳐 일어나는 원인은 바람인데 바람이 부는 것은 곧 하늘이 한 일이다 라는 말이다. 이 편의 대의는 사람의 삶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풍부받아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유물로 여겨서 저쪽을 그르다 하고 나를 옳다고 한다. 남각자기가 자기를 잃은 것은 자기를 스스로 소유할 수 없음을 잘 안 것이다. 그러므로 질문을 인하여 천례의 비유를 꺼낸 것이다. 정말이지 이 뜻을 분명하게 알면 형체가 다르고 소리가 다른 것들이 하나의 이치가 아닌 것이 없고 저희와 나 사이에 옳으니 그르니 하는 일이 일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편의 강령이다. 예, 박세당 지금 천명지위성 솔송지위도 좀 그거로 이 노자수야의 주체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그 독단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또 송나라 시대 때 많은 그 유학자들이 이 장자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